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실형 맥 미니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번 맥 미니는 지난 M1 버전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 됐는데요. 특히 동사양의 맥북들에 비해서 가격이 꽤 합리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M2 프로가 탑재된 고급형 기본 버전인데요. 6 플러스 4코어 CPU에 16코어 GPU 그리고 16기가 램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40만원을 추가하면 M2 프로 풀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코어 몇 개 추가되는 것 치고는 워낙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 기본 사양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그냥 뭐 몇 년 전이랑 똑같은 바로 그 맥미니인데요. 맥북에는 없는 USB-A 포트가 있어서 편리하고 M1 맥미니에서 좀 아쉬웠던 썬더볼트 포트가 드디어 4개로 늘어난 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참고로 이 썬더볼트 포트들은 버스와 전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사용해도 각각 최대 40기가의 속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장 디스플레이 지원도 꽤 넉넉해졌고 10기가 램 옵션도 비교적 저렴하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맥 스튜디오에 달려있는 SD 슬롯이 여전히 빠져있는 건 살짝 좀 섭섭하긴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성능을 확인해보면요. 먼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긱벤치 6 CPU 테스트에서는 싱글과 멀티코어 모두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일부 코어가 삭제된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퍼포먼스 코어를 사용하는 M1 맥스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시네마4D에서의 CPU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테스트에서도 M1 맥스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8 플러스 4코어를 사용하는 M2 프로 풀 버전은 M2 맥스와 CPU 성능이 동일한 만큼 M1 맥스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부하가 걸릴 때의 전력량도 일반적인 PC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10분 동안 연속으로 모든 코어를 100% 사용해도 전혀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대 부하에서도 CPU 온도가 90도를 넘어가진 않았고 팬 속도도 꾸준히 1700rpm을 유지하다 보니까 진짜 자세히 집중해서 들어보지 않으면 팬 소음은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웠어요. 워낙 싱글코어 성능이 뛰어난 만큼 웹브라우징 속도 테스트에서도 처음으로 400점 이상을 기록했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동도 굉장히 빠릿하게 느껴졌는데요. CPU 성능 하나만큼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다만 GPU 성능은 절대적인 코어 수 자체가 부족한 만큼 M1 맥스에 비해서는 30% 정도 떨어지는 편이었고 M2에 비해서는 딱 2배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런 벤치마크 성능이 실사용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에서의 영상 편집 성능부터 확인해보면요. 블랙매직 로우와 프로레스 포트2 그리고 10비트 H259 클립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모든 클립의 노이즈 리덕션과 다양한 럿들이 적용된 어태거익 프로젝트를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M1 프로보다는 약간 빠르지만 M1 맥스보다는 2배 정도 느린 속도를 보여줬고 10비트 H259 영상에 가벼운 색 버전과 이펙팅 정도만 더해진 브이로그 영상을 렌더링하는 속도 역시 M1 프로보다 살짝 빠르면서 M1 맥스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10비트 H259 영상을 동시에 플레이백하는 디코딩 성능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다양한 이펙팅을 처리하는 GPU 성능 그리고 2배 더 많은 동영상 인코더에서 확실히 체급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렌더링보다 더 중요한 플레이백 성능에서는 M2 프로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다양한 코덱의 60프레임 영상 클립에 노이즈 리덕션과 기본적인 색보정을 적용했을 때 풀 해상도에서는 어차피 M1 맥스도 60프레임 재생이 어려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핫프레즈 프록시에서는 M1 프로와는 다르게 프레임 드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이나믹 줌까지 더했을 때는 M1 프로는 가까스로 3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지만 M2 프로는 M1 맥스와 거의 동일한 플레이백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인코더가 관여하지 않는 플레이백 성능에서는 M1 맥스에 비해서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10비트 포트2 H259 클립으로 이루어진 3분짜리 프로젝트를 익스포트하는 속도에서는 M1 프로와 거의 비슷하면서 M1 맥스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여줬지만 2분의 1 해상도 고품질 플레이백 성능에서는 M1 프로나 M2에 비해 확실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5초짜리 클립에 워프 스테빌리제이션을 적용하는 속도에서는 M2와 M2 프로가 오히려 M1 맥스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프리미어 프로가 이런 이미지 안정화 작업이나 플레이백 성능에서 아직은 시스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GPU 성능이 중요한 3D 작업에서는 블렌더 사이클 렌더링과 레드시프트 성능 모두 M1 맥스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GPU 코어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기대보다는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라이트룸에서 2400만 화소 로우 이미지 100장을 익스포트하는 속도에서는 M1 프로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고 같은 이미지들의 사전 프리셋을 한 번에 적용하는 속도에서도 그닥 차이를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확실히 어도비 앱들이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좀 더 최적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SD 성능에서는 좀 아쉽게도 같은 사양의 M1 프로에 비해서 읽기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사실 뭐 이 정도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편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 지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M2 프로 맥 미니의 성능을 자세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CPU 성능에서만큼은 M1 Max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GPU 코어와 미디어 엔진의 어쩔 수 없는 체급 차이 때문에 다양한 실사용 성능에서는 아직은 M1 Max와 꽤 큰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스펙상 거의 차이가 없었던 M1 프로에 비해서는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고 정말 하이엔드급 작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작업에서는 필요 충분 이상의 성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맥북보다는 훨씬 저렴한 맥 미니에서 이 정도의 실사용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훌륭한 가성비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괴물 같은 성능의 PC 노트북을 리뷰해 볼 텐데요. 특히 M1 Max나 M2 프로에 비해서 크리에이터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